안녕하세요. 미소담한의원 턱찬정 원장 공신호입니다. 오늘은 속쓰림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어떤 상태인지, 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속쓰림이 있다는 것은 위염, 위궤양, 식도염 같은 점막에 염증이 있는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염증의 부위에 따라서 십이지장 부위면 공복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위장이나 식도 부위면 식후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의 차이뿐 아니라 염증의 상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속쓰림 증상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공복에 속이 쓰리냐, 무언가를 먹고 속이 쓰리냐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공복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같은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았다면, 식후 속쓰림 증상과 함께 만성적인 소화장애를 동반한 분들은 홍반성 위염, 위궤양 같은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식후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무언가를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면서 속이 쓰리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김치, 신맛이 나는 과일, 소염 진통제, 커피 등을 먹었더니 아주 심하게 속이 쓰리고 아프고 메스꺼우면서 공복에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만성위염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점막이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니 공복에도 위산에 의해서 자극되면서 아프고, 식후에는 음식에 자극되면서 아픈 것입니다. 모두 만성위장병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소화장애 증상을 주로 호소하면서 식사 후에 가벼운 속쓰림을 호소하는 분들은 점막의 염증이 주된 치료 목표라기보다는 위장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면 속쓰림까지 같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병의 발생 기간이 짧은 급성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속쓰림보다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다는 증상을 위주로 호소하면서 부차적으로 식후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에는 위장을 더 잘 움직이게 해서 소화장애를 해소시켜주는 약 성분과 점막의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을 섞어서 처방합니다. 위장을 움직이게 하는 한약재 중에서도 음식으로도 사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장애를 주로 호소하면서 약간의 식후 속쓰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음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생강이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생강은 건위작용이 있습니다. 트림이 작고 소화장애를 호소하는 경우에 복용하면 소화를 잘 되게 해줍니다. 생강은 진조롤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복부로 혈류량을 늘려주면서 위장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한약에서는 생강의 성질이 따뜻하다고 표현합니다. 배가 차가우면서 소화가 안 되고 약간의 식후 속쓰림이 있다면 생강차를 꾸준히 복용해 보십시오. 생강청 같은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염이나 식도염, 궤양이 심해져서 자결감이 있는 분, 소화불량 증상보다는 속쓰림이 더 불편한 분, 생강의 매운맛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더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량, 연하게 복용해보고 자극이 되지 않는지, 소화불량 증상이 개선되면서 속쓰림이 해소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복용할 것을 권합니다. 생강을 복용했더니 소화장애가 해소되면서 속쓰림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더 점막이 자극되면서 속쓰림이 심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위염, 식도염 때문에 점막 자극에 예민해진 상태인데, 이럴 때 점막의 염증, 궤양 정도에 따라서 다른 약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음식이나 차 중에서도 복용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알로에나 민들레입니다. 알로에는 노회라고 부르는 한약재이고, 민들레는 포공령이라고 불리는 한약재인데, 알로에 청이나 민들레 차처럼 만들어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이들의 성질이 차갑다고 표현합니다. 따뜻한 성질의 생강과는 반대죠. 이들은 점막의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습니다. 생강이 위장을 움직이게 해서 소화불량을 해소시켜 식후에 발생하는 속쓰림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면, 알로에나 민들레는 직접적으로 위염이나 식도염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사용해야 좋아질 수 있는 분들보다는 좀 더 속쓰림 증상을 뚜렷하게 호소하는 편입니다. 한의학 처방은 생강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따뜻한 성질의 약재들과
알로에나 민들레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차가운 성질의 약재를 섞어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런 약재들은 음식 수준의 약재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의 진단 후에 처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점막의 염증이 좀 더 만성화되면서 공복 속쓰림 위주로 바뀌면 양배추나 마 같은 것을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음식을 복용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지를 잘 기억해 두라는 것입니다. 병이 가벼울 때는 이런 음식 수준의 약재를 복용하고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깊어지면 이런 수준의 약재로는 호전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의원에 가셔야 할 텐데 이런 음식들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한의사분께 이야기해 주시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기가 쉬워집니다. 결국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강을 복용했는데 약간 좋아지기는 하는데 완전히 해소가 안 된다면 더 강하게 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위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약재가 포함된 처방을 선택하게 됩니다. 생강을 복용했더니 더 따가웠다면 위나 식도 점막의 염증이 심해진 상태구나. 점막의 염증부터 우선 치료하자라고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나 민들레, 양배추, 느릅나무, 마 또한 모두 복용 후에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알면 이를 해석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